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참 갈증이 많이 나요. 그죠? 예. 이 갈증이 나면은 시원한 걸 좀 먹고 싶어요. 예. 그 시원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참외예요, 참외.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참외를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요. 이 예전에 그 참외 하면은 더위를 이기는 과일이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추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더위를 이긴대요, 참외가. 참외는 한문으로요. 이 참외는 예전에 감과라고도 그랬대요. 그러니까 참외가 먹으면 맛있죠? 예. 이 단맛이 난단 말이에요. 단맛이 나니까 달감자 써서 감과. 또 요건 첨이라고는 있는데요. 이 첨이 뭐냐면은 이게 달감자에다가 혀설자죠. 예. 이 먹어서 혓바닥이 다른 거야. 우리가 맛을 느낄 때 혀로 느끼죠. 예. 그래서 달첨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첨과라고 그랬어요. 첨과. 또 이게 향은 향기롭다. 우리도 참외 먹을 때 어때요? 한번 향 맡으면 참 향기도 좋고 맛도 좋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향과 첨과 감과 이런 것이 다 참외를 가르치더라. 예전부터.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 그냥 과하면은 지금은 오이의 뜻이에요. 오이.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참외 뜻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오이는 언제 들어왔냐면은 한나라 초기에 지금도 약 한 2000년 전 정도 한나라 초기에 장건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앙아시아를 진격을 하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단길이 열려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하고 중국하고 교통이 통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오이가 이제 그때 중국으로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시경이라든지 옛날 책에도 보면은 이제 과가 나오는데 그때는 참외의 뜻으로 쓰이다가 이제 오이가 도입되면서 이제 점점 참외는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이는 그냥 이제 오이가 한번 익으면은 이게 노란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보통 먹을 땐 파란한 거죠. 어? 하지만 이제 오래 익으면 노란하게 되는 걸 황가라고, 황가. 그러니까 노란색이 나는 과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도 이제 가끔 옛날 고서를 번역하다 보면은 그냥 책 보면 이제 과가 나오니까 한문사전에는 오이과자로만 나오니까 오이로 번역을 해요. 사실은 이제 참외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오류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또 그런 거를 공부하니까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제대로 밝혀놓고 하는 것이에요. 또 예전에 허균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참외 중에 의주에서 나오는 참외가 참 맛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주가 참 좀 우리가 갈 수 없는 동네죠.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예전 기록에는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가 참외를 의미한다는 것이 예전에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수광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수광이라는 분은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정도 옛분이세요. 그래서 지복유설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할까요? 그걸 쓰신 분이 이제 이수광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그분께서도 강조하기를 옛날부터 과라고 쓴 거는 대부분이 참외를 가르치는 거니까 오이로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또 글을 남기세요. 근데 그분이 글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후세 사람들은 계속 착각을 하죠, 우리들은. 예전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오이라든지 참외 기록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제 재배되기 시작한 거는 참외는 당연히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역사가 있기 이전부터 길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요, 저희들이. 근데 기록상으로는 이 고려사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 최응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요새는 드라마 왕건인가? 드라마에서 나오던데 보니까 최응이라는 신동이 있었는데 그 신동이 궁의 신하로 들어가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왕건을 도와줘서 이제 책사로 되죠. 근데 최응이라는 사람이 되게 신동이었는데 최응이 태어날 때 그 집안에 있는 오이 덩쿨에서 그러니까 오이하고 참외는 사실 다른 거죠. 그런데 오이 덩쿨 안에 참외가 열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좀 희한하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한 지역에 또 궁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궁예한테 보고를 해요. 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궁예가 이거는 특이한 일이라 이거는 아이를 안 낳는 게 좋겠다. 임신. 이제 근데 그 부모가 또 그래요. 자기 자식인데. 이제 모르게 이제 길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궁예 밑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제 왕건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요새는 드라마 때문에 또 많이 알려졌는데 어쨌든 그 최응이라는 사람 집에 열렸대요,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죠, 뭐. 옛날 일이니까. 우리가 가끔 또 슈퍼에서라든지 이런 데 과일을 사면 멜론이라는 게 있죠, 멜론. 이 멜론이 뭐냐면은 이제 물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멜론이라고 이게 멜론이에요. 뭐 다 읽는 이야기죠. 근데 이 참외하고 멜론하고는 같은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다 뿐이지 사실은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쪽과 서양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다른 쪽으로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참외하고 멜론하고 교잡이 가능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참외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리엔탈이라는 게 이제 동쪽이라는 뜻이죠. 동쪽에 나오는 멜론이래요. 이것이 이제 참외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좀 기분 나쁘죠. 아유, 우리 참외가 있는데 왜?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멜론을 그냥 멜론이라고 할 게 아니라 서양 참외라고 하면 어떨까? 우리는 거꾸로.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괜히 자존심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멜론 하지 말고 이제 서양 참외 아니면 이제 양 참외라고 하든지. 그냥 제 그냥 혼자 생각이에요. 예전에 보면은 참외에는 독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서를 보면 소독하다. 아파트를 소독한다는 뜻이 아니라 독성이 약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성이 있다고 먹으면 죽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참외가 생각보다 차가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소음인들이 이제 배가 차가운 사람들이 좀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언뜻 생각하면 소음이 나면 다 배가 차갑냐 이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배가 차가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소음인들, 배 차가운 사람들이 차가운 거 먹어봐요. 그러면 설사하기 참 쉽겠죠. 그러면 이제 참외 먹자마자 화장실 가야 돼. 그리고 또 가끔 가다 참외 먹다면 그 참외 씨도 먹게 돼요, 우리가. 또 화장실 가서 물 내리려고 보면 씨가 그냥 나와 있어. 이거 좀 기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참외 먹고 설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독성에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독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옛날 고서를 보면은 독성이 있다고 해서 뭐 걱정할 게 아니라 사실은 배가 차가운 사람들이 설사할까봐 걱정해서 그런 거라 이제 생각이 추측이 돼요. 예전 또 기록을 보면은 참외가 이제 우리가 참외 먹으면 되게 시원한데요. 이 번갈증이라고 그래서 이 갈증이 나요. 그랬을 때 참외를 먹으면 갈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한 참외를 먹으면 이제 소변이 잘 나간대요. 실제로 참외만 그러면 소변을 더 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또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나면은 확 기운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죠? 얼굴도 벌거야죠. 그럴 때 화를 벌컥 내면은 이게 옛날 의서에는 사람이 희노애나 너무 기뻐하든지, 너무 슬퍼하든지, 너무 기뻐하든지, 화를 내든지 이러면은 수명을 5년씩 깎아먹는데요. 그래서 뭐 꼭 5년이겠어요. 어쨌든 이제 해롭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났을 때 괜히 짜증내지 마시고 그때 참외를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화기운이 난 것이 좀 가라앉아요. 왜냐면은 화기운에 솟구치는데 참외를 먹으면 열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화가 좀 이게 가셔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부싸움 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막 불글불글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참외 하나 먹으라고. 그럼 그냥 저절로 화가 가라앉는. 그래서 그냥 한번 응용을 한번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어쨌든 참외는 열을 내린다. 그리고 더위를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물론 노여움, 화가 나는 것도 가라앉힐 수가 있다. 이런 효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꼭 탈이 나는 법이에요. 이게 뭐든지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이 물 한 잔도 목마를 때 정말 고맙죠. 그죠? 근데 물 먹고 채우면 약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해야 돼, 이게. 그래서 참외도 마찬가지로, 특히 배가 차갑다든지 손발 차가운 사람이 참외를 많이 먹으면은 몸이 좀 말라요. 그러니까 몸이 마른다서 또 이것도 다이어트용으로 응용한 사람도 어쨌든 몸이 좀 마르고 또 심지어는 건망증이 많아진대. 옛날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든지 적당해라. 이게 좀 중요해요. 또 우리가 보면 이제 사상의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체질로 나면 이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소양인들이 열이 좀 많대요. 소양인들이 보면은 용두삼위격으로 금방 화냈다가도 금방 시끄러들었다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금방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참외를 먹으면은 이제 화가 끼는 촉구정 아까 가라앉듯이 소양인의 열을 다스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소양인들한테 참외를 좀 많이 권유하는 게 좋겠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요. 재밌는 것이 참외를 먹으면 이제 또 배탈 나든지 설사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치료하는 거면 참외 껍질 있죠? 참외 껍질을 먹으면 그게 치료가 된대요. 참 정말 이상하죠. 병이 있으면은 또 치료약이 있듯이 참외도 그렇대요. 참외 먹고 체하면 참외 껍질을 이제 다려 먹는다든지 그런 이제 기록들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기록에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장화라고 하는, 신발 장화가 아니라 장화라는 사람이 계세요. 지금도 약 한 1800년 정도 전 분이신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박물지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찬물에 몸을 담궈요. 무릎까지 몸을 담그면은 참외를 수십 개를 먹을 수가 있대요. 또 목까지 찬물 속에 담그서 참외를 먹으면 100개 이상을 먹을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먹어도 이게 소화가 된대요. 그리고 계속 물에 담그고 있다 보면은 목욕물이 찬물이 참외 기운이 나서 물맛이 참외 맛이 난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런 기록을 자기가 적어놓고 내가 시험을 안 해봐서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래요. 이제 그것이 이제 또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옛날 기록이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참외를 먹고 체했다든지 이랬을 때 찬물을 먹으면 오히려 그게 풀려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해석을 하죠. 또 참외를 보면요. 이 참외 꼭지가 있어요. 참외 꼭지. 참외 꼭지 먹어본 분 계세요? 맛이 어때요? 되게 쓰죠? 그래서 참외 꼭지를 예전에 이제 과채라고 그래요. 과채. 채는 이제 꼭지 채자예요. 그래서 과채. 그러면 오이 꼭지가 아니라 과채하면은 이제 참외 꼭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과채산이라고 그래서 참외 꼭지를 이렇게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서 약재로 써요, 저희들이. 근데 이제 어느 때 쓰냐면은 이 참외 꼭지를 먹으면은 되게 쓰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토하게 돼요. 토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과격한 약이죠. 이제 약을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때로는 토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술을 잔뜩 먹었다. 술 잔뜩 먹어서 체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막 배가 빵빵하고 막 하죠. 그럴 땐 오히려 어거지로 소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토를 하는 게 오히려 속을 더 빨리 치료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때로는 토법, 우리는 토법이라고 해요. 토하는 방법. 구토시키는 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뭔가 울결돼서 뭉쳤다든지 스스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인위적으로 과채산, 그러니까 참외 꼭지 쓴 거를 먹어서 토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설사를 인위적으로 시킨다든지. 우리도 속이 꽉 뭉쳤을 때 어떻게 해? 때로는 인위적으로 설사를 시키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죠. 물론 설사하면 힘 빠지죠, 당연히. 힘은 빠지지만 때로는 그게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쓰기도 해요.
참외도 꽃도 예전에 약으로 썼대요. 그 참외꽃, 참외꽃은 이제 심통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가슴이 아픈 증상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참외꽃을 쓰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기침이 났을 때 참외꽃을 쓰기도 하고, 또 참외 이파리 있죠. 잎도 약으로 썼대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이렇게 이런 털이 안 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이파리를 발랐다 뭐 이런 기록도 좀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타박상을 입었을 때 이제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이제 그거보다 도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 뭐 다른 걸 쓰죠. 근데 이제 예전 기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리를 하면요, 참외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맛있는 거다. 그래서 이름이 달감자나 달첨자나 향기로울 향자 이걸 쓴다.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도 뭔가 맛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참외 맛없다 하면 거짓말이죠. 참외는 맛있어야 돼. 그리고 예전에는 그 과로 썼지만 지금 이거를 참외로 번역을 잘해야지. 오이로 번역하면 오역이 난더라. 이건 아주 참 중요한 거거든,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참외는 아까도 말씀드린 따뜻해요, 아니면 차가워요? 차가우니까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아요, 아니면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열이 많고 또 열이 잘 뻗친다든지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여름에 많이 덥다든지 이럴 때 참외를 먹으면은 속이 시원하면서 더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더운 여름날 더워서 허걱거리지 마시고 참외를 먹어서 이게 슬기롭게 극복하는 이 지혜를 좀 우리는 배워야겠다. 이렇게. 자, 그럼 이번 주는 참외로 맛있게 먹으면서 이걸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